잠자던 거인이 깨어났고 이는 모두 러시아의 잘못입니다. 10년간의 투자 부족 이후 독일은 다시 한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 어느 때보다 국방비를 증강하고 수십 년 된 헌법 규정을 고쳤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첨단 군사 장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은 러시아와 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엄청난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를 넘어선 추가 정복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러시아의 침략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독일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항복 직후 열린 1945년 포츠담 회의에서 연합국들은 앞으로 독일이 비무장화되어야 한다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터독은 이에 동의했고 정치인들과 독일 국민들 대부분은 전쟁 중에 저질러진 폭력과 참상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베어마우트, 즉 독일군은 해체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전 독일군 병력은 유럽과 소련 전역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지뢰 제거나 재번 사업과 같은 임무를 맡았습니다. 막대한 양의 독일 군사 장비도 파괴되거나 압수되었고 이후 몇 년 동안 미국이 독일의 군사적 의사결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과 서방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독일군 재건을 승인했고 이렇게 탄생한 분데스베어는 나토에 통합되어 지속적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기 절정에는 분데스베어 병력이 50만 명이 넘었고 이는 상당히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하자 독일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다시 한번 군대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 수는 해마다 줄어들었고 독일 군대의 전체적인 전력과 역량도 함께 약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신병들이 소총 대신 빗자루자루로 훈련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그만큼 무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군대는 이제 그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겨우 1.2%만을 국방에 지출했습니다. 장비의 대부분은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었고 2018년 어느 시점에는 독일 공군의 128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중 단 4대만이 전투 준비가 된 상태로 분류되었습니다. 안보는 독일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 있었고 국민들과 정치인들 대부분에게는 그저 부차적인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전쟁과 세계적인 갈등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유럽 전역에서 흔한 믿음이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나토 동맹의 일원으로서 안전하다고 느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 전쟁의 참상이 다시는 자국민이나 영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독일처럼 이들 나라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국방비 지출이 줄고 군대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2년까지 독일 군대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당시 분데스베어 독일 연방군 참모총장이었던 알퐁스 미스 중장은 자국이 얼마나 약해졌는지에 대한 좌절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동안 독일군은 거의 맨손으로 서 있었다고 말하며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수천 개의 군용 헬멧을 보내겠다고 제안하며 잠재적 침공 방어를 돕고자 했던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방공 시스템도 탄약도 미사일이나 소총도 아닌 오직 헬멧뿐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조롱을 받았고 키예프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도 이를 농담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독일 군대에 얼마나 많은 안일함이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한때 높았던 위상에서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공군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국방 예산은 낮았으며 육군은 단지 50%의 준비태세로 운영되고 있었고 독일 전체적으로는 현실의 어떤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한 실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독일과 그 유럽 이웃 국가들은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나라들이 정치권이 다음 대응을 놓고 고심하며 결정을 미루는 사이 머뭇거릴 때
독일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올라프 숄츠는 즉각적으로 1000억 유로의 특별기금을 발표하여 자국 군대의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동시에 대전차 무기,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 수천 갤런의 연료 등 대규모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며 숄츠는 블라디미르 푸틴에 맞서고 독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독일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거의 평화주의적 절제 이후 독일의 군대에 대한 태도가 극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숄츠는 새로운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로 교체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국방비를 더욱 늘리고 독일의 군 현대화와 확장을 가속화하는 데 더 나아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헌법의 일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수년 동안 헌법에는 부첼 브레이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은 정부가 군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군사 프로젝트, 조달 및 확장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제한되었습니다. 2025년에 부첼 브레이크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의회의 다수를 설득해 국방비 지출을 부채 브레이크에서 면제하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그때부터 자국 방위에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순간이었으며,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카네기 평화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소피아 베슈의 말에 따르면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베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이 국방에 접근하는 방식을 정말로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육군 사령관 카르스텐 브로이어 장군도 이에 동의하며 BBC에 이것은 경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또다시 미뤄둘 수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독일에게, 그리고 독일 국민들에게 정말로 큰 변화였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러시아 때문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에게 과거처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방위를 강화하라고 더 많은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 미넨 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몇 주 후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연설을 통해 유럽 지도자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안보의 보증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부자들에 따르면 바로 그 연설이 메르츠 총리에게 유럽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작전상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수십 년 동안 방위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교리와 체계를 과감히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전환이지만 독일은 계획을 정비하고 군사적 독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부채 제한 규정 개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진 직후 메르츠 총리는 무려 5천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을 승인했고, 분데스베어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국방 예산은 2025년 860억 유로에서 2026년 1080억 유로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1520억 유로까지 더 오를 예정입니다. 비교를 위해 영국의 국방 예산은 2028년까지 740억 파운드에 이를 예정이고, 프랑스는 2027년에 군사비로 640억 유로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2029년 지출 목표는 프랑스와 영국의 수치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것과 돈을 잘 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그 많은 유로화를 실제로 어디에 쓸 계획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이제 한 나라가 갑자기 군사에 막대한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 돈 중 일부가 낭비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충분한 경험이 없거나 가장 현명하고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를린에선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독일은 거의 모든 일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태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의 조달 계획에서도 그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의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독일 공군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받게 되는데, 오래되고 낡은 토네이도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 중 하나인 F-35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독일이 마침내 5세대 항공 전력을 갖추게 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F-35 도입으로 독일은 유럽과 나토 전체의 핵 억제력에서 더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은 새로운 무인 전투기인 에어버스 윙맨의 공동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이 전투기는 공중정찰, 레이더 교란, 공대공 전투, 공대지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윙맨은 유럽 전투기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게 되며 이르면 그 이전, 늦어도 2030년대에는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상에서는 독일이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계약 중 하나인 아르미니우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군은 최대 3,000대의 목서 전투 차량을 실전 배치하게 되며 라인메탈과 KNDS 도이칠란트라는 독일의 두 대형 방위 산업체에 400억 유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선은 모듈화되고 적응력 있는 설계로 대부분의 환경과 지상 임무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유연하며 생존성이 매우 높고 최신 유럽 기술로 장착된 복선은 14.5mm 탄환 급조 폭발 장치, 즉 IED, 소형 폭탄, 그리고 기타 위협에도 견딜 만큼 강인합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2026년 말부터 2030년까지 초기 인도가 시작되면서 곧 이 차량을 타고 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방공 능력도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상 기반 시스템들은 독일의 일반 예산과 메츠 총리가 발표한 5천억 특별기금 모두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이 2029년까지 매년 최소 9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현재 전쟁 중인 동맹국에게 엄청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국 군대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망은 대부분의 나라들에게는 지나친 일일 수 있지만 독일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를린은 또한 보통 조달을 지연시키고 군사 혁신을 늦추는 각종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독일 국방군 계획 및 조달 가속화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과거 독일의 방위물자 획득 과정을 매우 더디고 번거롭게 만들었던 일정들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는 전차, 전투기, 시스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두로 장군에 따르면 현재 독일 육군에는 18만 2천 명의 현역 군인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병력으로 구성된 러시아의 막대한 군대에 비해 몇 배나 작은 규모입니다. 독일은 1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브루어 장군은 가능한 한 빨리 병력 수를 늘리길 원하며 2027년까지 2만 명의 신병을 모집하고 향후 10년 내에 약 6만 명을 추가하는 낙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독일은 또한 약 20만 명의 예비군을 현역 군대에 보충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훈련된 군사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브루어 장군은 수천 명의 젊고 건강한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도록 독려하는 대규모 모집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브루어 장군은 모집으로 병력이 부족하면 징병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는 모집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2월에는 16,100명의 독일인 2군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5,300명이 공식적으로 군에 입대했으며 이는 2025년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트해 지역에 상시 군사 주둔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차여단 전체인 제45 기갑여단이 리투아니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1,200명의 병력이 리투아니아에 주둔하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최대 5,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독일이 점점 더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메츠 본인도 이 여단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억제와 방어를 위한 군사적 기여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도 막사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 막사는 2027년까지 완공되어 최대 3,000명의 독일 군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독일이 국경 방어 준비가 충분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모든 개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을 단번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 세계 최고의 군대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아직 채워야 할 빈틈과 달성할 목표, 극복할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분명히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추가 침공 위협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심 타격 부문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 파비안 호프만은 독일이 장거리 및 심층 타격 미사일 역량에서 극심한 능력 격차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베를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독일은 400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주문했으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러시아와의 전면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유럽 대륙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은 또한 군사력에 맞춰 군사 교리와 의사결정 구조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지연이나 망설임 없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으로 미래의 전장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진행된 흥미로운 워게임은 현대전에서 신속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워게임은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공격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으며 크렘린은 칼리닝그라드 월경지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실로 월경지와 본토 사이에 통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는 병력을 투입해 며칠 만에 리투아니아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나토군은 이를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게임에서 독일의 모의 대응은 주저함과 확전 우려가 지배적이었고 그로 인해 러시아는 목표를 달성할 시간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독일은 훨씬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호하고 굴하지 않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역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게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럽 안보의 근간은 절제되고 제한된 독일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독일의 이웃 국가들 중 누구도 베를린이 다시 무장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독일과 자신들 모두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던 보호가 일부 걷어지면서 유럽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국가들이 자력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국방 예산을 가진 독일은 앞으로 유럽 방위 체계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럽에는 다행이고 러시아에는 불행하게도 메르츠 총리는 확실히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모든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모집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적절한 장비에 투자하고 심지어 동맹국 영토에 영구적인 주둔지까지 설립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랫동안 군대를 억눌렀던 자제의 족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야수가 풀려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조차 길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독일의 급속한 군 현대화의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독일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는 이유를 다룹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2026년 들어 지금까지 푸틴에게 가장 힘들었던 날들 중 3날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최신 군사 소식에 대한 속보, 통찰, 분석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